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토트넘 하스퍼 브렌트포드 FC 간의 20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경기가 있었습니다. 브렌트포드 FC의 경우 토트넘 하스퍼의 현 감독인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 소속팀으로서 익숙한 팀인데, 브렌트포드 FC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8승 2무 8패로 리그 11위를 기록, 현재 리그 13위에 위치한 토트넘보다는 근소 우위에 위치한 팀이긴 하지만, 토트넘 하스퍼는 최근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와의 홈에서의 맞대결에서 사비 시몬스 선수의 원맨쇼 맹활약에 힘입어 2대0 완승을 거두는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상대였는데요. 다만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맹활약을 했던 사비 시몬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을 할 수 없는 경기이기도 하고, 브렌트포드는 최근 리그 2연승을 달리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홈 구장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지난번 맞대결보다는 토트넘에게 다소 힘든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굴리에모 비카리오 골키퍼, 주앙 팔리냐, 히샬리송, 아치 그레이, 크리스찬 로메로, 모하메드 쿠두스, 페드로 포로, 제드 스펜스, 윌슨 오도베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미키 반더벤 선수까지 브렌트포드의 최근 기세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꽤나 수비적인 베이스의 3미드필드 구성을 꺼내 들면서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성향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는 라인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포드는 최근 위협적인 폼을 보여주고 있는 케빈 샤데, 이고르 티아고 같은 위협적인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면서 토트넘과의 경기에 나섰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 하스퍼는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애초에 공격적인 라인업을 꺼내들지 않았기 때문에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전혀 주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최근 계속되는 아쉬운 경기력이 그대로 나왔는데,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전반전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유효 슈팅을 단 한 개도 시도하지 못하면서 양팀 모두가 굉장히 지루한 양상의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사실 토트넘 하스퍼는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워낙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즐겨하다 보니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경기를 하지는 못했고, 그러한 전술적인 컨셉에 한계에 부딪히면서 단조로운 양상의 경기 패턴이 나왔었는데, 때문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해 롱볼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좀 더 볼을 가지고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영국 현지 팬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실제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하스퍼가 가장 최근에 승리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인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팬들이 원했던 지배적인 경기 운영을 통한 공격성을 보여줬고, 팀의 창의성을 더해줘야 할 사비 시몬스 선수의 포텐도 터지면서 이제는 프랭크 감독의 시스템이 변화를 통해 보다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의 경기를 했었는데요. 물론 토트넘 하스퍼는 브렌트포드전 승리 이후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존에 제기됐던 프랭크 감독의 답답한 전술 스타일이 또다시 나왔고, 또다시 토트넘이 부진에 빠지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자신이 잘 알고 있고 최근에 가장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한 경기인 만큼 기대가 있었는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의 이번 원정 경기에서는 그냥 똑같은 롱볼과 크로스에 의존하면서 슈팅 찬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이번 시즌 원래 토트넘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토트넘은 아치 그레이, 주앙 팔리냐, 로드리고 벤탄쿠르로 구성된 중원에서의 창의성이 정말로 심각한 모습을 드러낸 경기였는데, 이들 3명의 선수들은 브렌트포드가 낮은 수비 블록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쉽지 않았지만 공격수들에게 전진 패스를 아예 찔러 넣지 못했고, 상대의 압박에 볼 속권을 지키지 못해 위험 지역에서 턴오버를 너무 많이 발생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토트넘은 브렌트포드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린 상황, 즉 역습 상황에서의 퀄리티와 선택도 굉장히 좋지 못했는데, 전반전 막판에 있었던 측면 공간으로 침투하는 윌슨 오도베르 선수를 앞에 두고도 머뭇거리면서 스루 패스를 넣지 않고 상대 수비 라인에게 복귀할 시간을 벌어주는 제드 스펜스 선수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플레이는 토트넘 하스퍼의 공격력이 정말 얼마나 답답한 수준인지를 잘 나타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38분 시점에도 히샬리송 선수와 제드 스펜스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박스 지역에서의 결정적인 찬스를 날리는 등 선수들 간 공격을 만드는 부분 전술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결론적으로 토트넘은 볼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롱볼 패턴과 크로스 패턴, 중원에서는 창의성 부재와 압박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형태, 그리고 역습에서조차 퀄리티가 부족한 요인 등 공격의 모든 면에서 아예 장점이 없는 경기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는 치욕적인 경기력을 보였는데요. 다만 토트넘 하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수비수들이 마지막 위기의 순간에 상대 공격수들의 볼을 끊어내면서 위기를 넘겨내는 좋은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내용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는데, 토트넘 하스퍼는 전반전 4분 케빈 샤데 선수를 딱 한 번 놓치면서
실점을 내주긴 했지만 이것이 옵사이드로 취소가 되면서 무실점을 유지했고, 전반전 32분에는 지난 경기 결승골 주인공인 아치그레이 선수가 이번에도 헤더 슈팅을 노렸지만 수비수에게 막히면서 토트넘 핫스퍼 브렌트포드는 사실상 양팀 모두가 굉장히 팬들에게 답답한 경기력을 선사한 끝에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치면서 후반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최근 토마스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전술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경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번 경기도 그러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 스타일 자체가 경기를 지배하면서 주도적으로 공격 전개를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거의 중원을 버리다시피 하면서 다이렉트하게 플레이하는 부분에서 단점이 명확한 감독인데, 그러다 보니 토트넘 핫스퍼는 1차적인 공격 빌드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취약해진 모습을 매 경기마다 보이고 있고,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펼치다 보니 공격의 패턴 또한 상당히 단조로워지면서 이를 파악한 상대 팀들에게 분석을 당해 경기를 거듭할수록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핫스퍼는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상당히 휘저는 플레이를 통해 재미를 봤었지만, 사실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도 상대 팀들의 패턴 분석 및 팀 내 의존도 때문에 경기력 하락이 발생하면서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최근 들어 큰 활약을 못해주고 있는 에이스 쿠두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별다른 활약을 해주지 못하면서 이는 결국 토트넘 팀 전체의 부진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토트넘 핫스퍼는 후반전에도 브렌트포드에게 굉장히 밀리는 경기력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토트넘은 53분 루이스 포터 선수에게 박스 안에서 완벽한 슈팅 찬스를 내줬지만 루이스 포터 선수가 어처구니 없는 헛발질을 하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고, 55분에는 로메로 선수가 침투하는 이고르 티아고 선수를 막아내는 과정에서 볼을 헛발질하는 허술한 수비로 옐로 카드를 받는가 하면, 60분에는 주앙 팔리안 선수가 위험지역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골문 바로 앞에서 프리킥 찬스를 내줬고, 62분에는 야넬트 선수의 헤더 슈팅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간신히 막아내는 등 전반전에는 그나마 팽팽했던 경기 흐름이 후반전에는 완전히 브렌트포드가 토트넘 핫스퍼를 압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토트넘 핫스퍼는 브렌트포드와 이번 경기에서 끝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서 답답한 경기를 치른 끝에 0대0 무승부로 이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경기는 토트넘 핫스퍼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게 제기되고 있는 최근 전술적인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던, 그냥 결과와 상관없이 똑같이 심각했던 경기 내용을 보였던 토트넘이었는데요.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전술이 과연 토트넘에 적합한지 의심이 들게 하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